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문제도 많이 나오고. 들어가니까. 우리 사실 내적 배웠단 말이지. 일단 내적 그 정의하고 다 공식 기억나니? 내적 A, 내적 B 어떻게 됐죠? 내적 표시 이렇게 하지? 벡터 내적 표시. 내적의 정의는 뭐냐면 크기 코사인 크기 곱하기 코사인. 얘는 두 벡터가 있는 값. 그치? 얘가 그러면 값을 의미하고 여기서 180도 사이 값. 이게 내 정의고, 그게 이제 벡터. 그때 내가 뭐 그런 얘기했지. 개념을 좀 우리가 이제 설명하면서 두 벡터가 이렇게 이게 스몰 A고 이게 스몰 B라고 했을 때 시점을 이렇게 맞물렸을 때 여기 있는 코드 요 세타. 그러면 뭐냐면 결과적으로 요 벡터의 길이, 요 벡터의 길이겠지. 크기니까. 그거에다가 요 끼인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그게 바로 내적이다. 정의라고 했지. 여기 바로 내 정의고, 그다음 기하점이 뭐였지? 우리가 이제 B 곱하기 요 A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요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 수선액을 내렸을 때 요 길이를 의미한다고 했죠. 요 길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한 벡터를 다른 벡터에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그렇지? 그런 다음에 길이 곱하기 길이지. 그러니까 수선의 발, 얘를 얘한테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그게 바로 내적이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기하적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성분으로 구하는 방법. 성분으로 구하려면 일단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시점이 원점이 돼야지. 그치? 원점으로 고정했을 때 이제 점으로 표현하는 게 성분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성분을 만약에 이 벡터들이 표현되어 있을 때에는 만약에 A 벡터의 성분이 A1, A2 이렇게 돼 있고 B 벡터의 성분이 만약에 B1, B2 이렇게 성분이 돼 있다면은 내적을 했을 때는 X 성분끼리 그리고 Y 성분끼리 곱해주면 된다. 그럼 다음에 더해주면 되지. A1, B1 곱하고 그 다음에 A2, B2 이렇게 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바로 그게 바로 내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성분으로 푸는 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일수록 오히려 결과적으로 이걸로 가게 돼 있어. 오늘 푼 문제도 그 조금 이제 수준 있는 문제들이 좀 변별력 문제지. 물론 우리가 이제 뭐 걔는 뭐 100점을 받아야지만 뭐 애가 뜨는 거 아니야. 점수가 좀 여유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안전하게 점수를 잘 받으려면 11, 12 이런 거를 잘해야 되고 이런 게 조금 이제 난이도 문제지. 그 다음에 뭐 9번 같은 문제는 육각형 문제가 나오면 내가 뭐 하자고 그랬지 항상? 육각형 문제가 나왔어. 스타트 대각선 다 연결해놓고 시작하자고 그랬어 항상. 육각형 문제가 자주 나오잖아 벡터에서. 이게 잘 안 보여. 그렇잖아 이게.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육각형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모든 대각선 다 연결해가지고 정삼각형 몇 개 만들어 놓고 6개 만들어 놓고 한참 째려봐야 돼. 어떻게 했을 때 걔가 나올지. 그치? 이거는 변형이 용이하다 보니까 아마 쉽지가 않아. 나오는 거 알면서도 당하는 게 바로 육각형 문제지. 그렇죠? 항상 대각선 연결하고 그다음 째려봐야 돼. 어떻게 하면은 그치? 내가 원하는 벡터가 나올지.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덧셈이라든지 실수배 그것들을 이용하잖아. 오늘 좀 기출 푸짐 할 텐데 뭐 11, 12는 한번 해볼게. 그리고 11번은 우리 모범 해설 쪽 보면은 벡터의 정의를 여기서 풀었단 말이야. 넓이를 이용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오히려 성분을 이용하면은 아주 간단히 풀 수 있어. 11번 이런 거는. 12번 같은 경우는 성분을 아예 풀었지. 난감한 문제들은 오히려 그래서 성분을 푸는 게 상당히 좀 용이하다는 거지. 난이도가 올라왔어. 다른 문제 좀 질문 좀 있네요. 그래서 11, 12 하고 그 다음에 뭐 지난 시간에 중요했던 거 있었죠. 이제 크기 제곱은 뭐였어? 오늘 그 문제 내신 문제 많이 있었지. 크기 제곱은 자기 자신 내적이다. 그거 기억나니? 그거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자기 자신 같은 벡터를 내적을 하면은 같은 벡터야. 이게 A 스몰 A인데 스몰 A를 내적을 했어. 그러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뭐가 되니까? 당연히 0도가 되겠지. 코사인 0도는 얼마? 1이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사인 세타가 1이 나와버려.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내적을 하게 되면은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된다 이랬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 뭐가 된다고? 크기의 제곱. 그럼 얘를 이용해서 내신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 예를 들어서 뭐 요거 A 뿔마 B 그치? 요거지.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전개식이지. 크기의 제곱.
이러한 형태, 이러한 형태의 전개식은 어떻게 되지? 원래는 내적을 해야 되잖아. 지금 만약 요 플러스라고 가정을 하면은 요거하고 자기 자신 내적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분배 법칙을 써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거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죠. 여기는 뭐가 되냐면 크기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얘도 크기 제곱이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a 대적. 이렇게 되지. 이거 좀 기억하자 이랬잖아. 그치? 전개식 정도는 좀 기억하자. 이거 시험장에서 얘는 크게 제곱을 했으니까 자기 자신 내적이었네. 분배 없이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지. 그치? 요거 오늘 문제 보면 상당히 많지. 이게 내신 문제 단골 문제야. 그런 것들이 줄줄이 나오지. 그 6번, 8번 다 비슷한 문제지. 이거 왜 좀 질문 중이니? 풀이 좀 7번? 9번 7번 9번 이거는 불안하니까 기하는 양이 되게 범위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막 되게 내적 범위에서만 한 6, 7 문제가 나와. 무더기로 나와. 범위가 되게 적잖아. 13. 7번 7번 갑시다. 7번은 이제 반원이라는 게 약간 힌트지, 그지? 반원이니까 우리가 지금 7번 이렇게 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점. 여기가 A고 B, C. 그럼 여기가 우리가 이제 반원이니까 이거 90도 우선 좀 잡아내야 되겠죠. 그게 먼저 보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얘가 루트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A5하고 AB를 내적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를 푸는 방법은 뭐 기하적 의미로 풀어도 되겠고,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지금 요 길이가 나와 있지. 루트 2라고. 요 길이가 루트 2 나와 있어. 여기가 루트 2가 나와 있으니까 특수가 그지 얘들아. 1대 루트 3이 보였어. 1대 루트 3이 보였으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겠지. 그러니까 1대 루트 3대 2니까 요게 2배니까 2루트가 될 것이고. 그럼 얘는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루트 2. 여기 정삼각형이 딱 눈에 보여야 되겠고, 여기 30도, 여기 30도 이런 식으로.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루트 2. 그러니까 첫 번째 푸는 방식은 뭐 정의를 이용해서 내적이니까 요거의 길이 루트 2. 그 다음에 요놈의 길이 루트 2.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 첫 번째 풀이. 그 다음 두 번째 풀이는 뭐 기하적 의미를 이용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선의 발 내립니다. 여기서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리면 당연히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중점이 될 거야. 그래서 요 길이 곱하기 전체 길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요 길이가 얼마일까? 여기 지금 루트 2지 얘들아. 요 길이만 하면 2분의 루트 길이겠지.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냐면 2분의 루트 6 곱하기 루트 6. 이게 답이 되겠지. 그치?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그치? 그게 바로 기하적 의미고, 그래서 두 번째 해법으로 기하적 의미로 풀면은 루트 6 곱하기 2분의 루트 6. 정답 3이 되겠네. 이 방식으로 해도 똑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루트 6 곱하기 루트 2.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루트 3이지. 요거야 요거 가면 6이니까 똑같이 3 나오네. 그래서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도 돼. 그 다음에 9번 가봅시다. 9번 이렇게 잘 안 보여. 육각형이지. 내가 육각형 말했지? 한번 잘 나왔는데 이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육각형 문제를 마주치면 항상 대각선, 모든 대각선 연결해 놓고 정삼각형 어떻게 만들어 놓고 쳐다봐야지. 이렇게 됐으면은 찌그러졌죠.
항상 얘를 그려놓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묻는 게 뭐냐면 조건을 먼저 봐야 돼. 조건은 어떤 벡터가 주어졌는지. 요 벡터, 이 초록색 벡터 얘 하나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A2가 주어졌어. 요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지. 초록색 벡터로 표현해야 돼.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BF지, BF 얘지. 얘. 이 내가 빨간 벡터를 표현할 거야. 빨간 벡터를 표현할 건데 초록색과 초록색들을 이용해서.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내가 정삼각형 두 개를 붙였기 때문에 수직이 아니고 그림이 조금 내가 잘못 그렸네. 그럼 요거를 구하려면 벡터의 덧셈이라든지 뺄셈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얘랑 지금 평행 보조선을 그으면 얘를 이용해야 되니까 평행 보조선을 그을 생각해줘야 돼. 그럼 봐봐. 요걸 구하려면 이거 더하기 이게 얘 아니니? 다시 한번. 요 벡터 더하기 이 벡터를 하면은 요게 나오지. 우리 요 벡터는 표현하기 가능하지. 왜냐면 이거를 몇 배 한 거니까 2분의 1배 한 거니까 나올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요 벡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랑 평행하지. 실수배 관계 있어. 방향 반대니까. 방향 반대여도 실수배잖아. 그러니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봅시다. 그래서 요거 보고 지금 얘를 스몰 a 이름 a 벡터 여기가 a b야. 그 다음에 여기가 bf지. 그러면 여기 점을 내가 h라고 이름 붙여볼까? 그러니까 지금 요 bf 벡터는 bh 더하기 hf로 내가 구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각각을 내가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지. bh 벡터라고 하는 거는 얘는 a2 벡터를 몇 배 한 거니? 2분의 1배 한 거지. 길이가 딱 절반인 거잖아. 평행하면서.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얘는 2분의 1의 a2 벡터구나.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요 hf 벡터 봅시다. 우선 얘랑은 방향이 반대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겠지. 다시 한번 봐. 그림 조금 이상한데 삐딱하지만 이게 평행하지 얘들아? 방향 반대니까. 그러니까 h 지금 f 벡터를 내가 요 벡터를 내가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얘는 뭐냐면 얘랑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붙을 것이고 길이는 몇 배가 되지? 두 배는 이게. 두 배가 아니지. 2분의 3배가 되겠지. 1.5배 아니니? 1.5배? 그러니까 2분의 3에 그렇지? 2분의 3배가 되겠지. A, B 벡터 마이너스 방향으로 2분의 3배 됐잖아. 그럼 끝난 거지. 두 개를 더해주면 끝난 거지. 그러니까 육각형 문제는 항상 우리가 뭐 출발점이 뭐야? 항상 대각선 다 연결해서 정삼각형 6개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막 해봐야 돼.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벡터가 나올지. 근데 얘는 뭐 문제가 워낙 다양하게 나와. 그래서 문제도 많이 좀 풀어봐야 되겠고 나오는 거 알면서도 이건 자주 당하지. 8번이 아니라 9번. 그 다음에 11번 갑시다. 11번은 거기 해설에는 좀 복잡하게 풀었단 말이야. 넓이를 이용해가지고 넓이를 여기서 풀었지. 뭐 그렇게 풀면 돼. 어떤 방식으로든 풀면 되는데 특히 이제 막 좀 복잡한 도형이랑 이럴수록 우리가 이제 기하적 그냥 유클리드 기하 같이 그냥 막 어떻게 하려고 하면 좀 안 보일 수가 있단 말이지. 얘를 지금 정삼각형이 환변의 길이가 6짜리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한 정삼각형이 6짜리지. 환변의 길이 6짜리 이런 정삼각형이 있고 지금 여기를 3등분 한다고요. 3등분 했으니까 지금 우리 해설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지금 밑변의 길이가 3등분이 됐기 때문에 이 전체 면적이 나란히 3등분 되지? 그 성질을 이용을 해버려가지고 어차피 얘가 2등변인 거 이용하면 여기 수선의 발 내리면 정확히 중점 될 것이고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 1 되겠지. 요게 2씩 나눠가질 거니까 1이 될 거고 요 길이는 알 수 있지 얘들아? 이게 3이면 얘 얼마? 3 루트 3. 그러니까 요 길이를 3 루트 3 잡은 다음에 그래서 요 길이를 잡아내는 거죠.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요나 요 한 길이를 잡아낸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요 길이 얘를 구해보면은 루트 얼마 나오냐? 루트 28 루트 28이 나오겠지. 여기가 아니 27의 제곱에다 1제곱이니까 그치?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이등변이니까 요 길이도 루트 28이 나올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면적을 한번 구해볼게. 한 변의 길이가 첫 번째 풀이인 거지. 한 변의 길이가 6자리인 정삼각형 면적 구하는 공식이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 제곱이지? 6의 제곱 36이니까 9 루트 3이 나와. 이게 내 전체 큰 삼각형 면적이고 그 중에서 나는 요 면적 요 가운데 있는 요 면적만 하자면 이거의 3분의 1이지. 어차피 밑바닥이 3등분 됐으니까 따라서 내가 요 조그만 애 면적을 구할 건데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거 아니니? 삼각형 두 변과 끼인을 할 때 면적 공식 2분의 1에 루트 28 그다음에 루트 28 그다음에 끼인각의 사인 값이지. 사인 세타 요걸 한 게 얼마나 나와줘야 돼? 3 루트 3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먼저 사인 세타를 먼저 구하는 거야. 그렇지. 사인 세타를 구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당연히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적을 구하는 방법이지.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복잡해.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니? 2 곱하면 6 루트 3 얘를 28로 나눈 거지. 그러면 3 루트 3 되고 14분의 3 루트 3 좀 숫자 좀 나면 또 그지?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코사인 세타를 잡아낼 수 있어. 삼각형에서 14하고 여기가 3 루트 3이면 요 길이 보면은 14의 제곱 얼마냐? 196 14? 이게 되나?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나 되냐면 14분의 13 그랬어. 따라서 이제 여기다가 내적의 정의에다가 투입할 거지. 요 벡터하고 요 벡터를 내적하네. 그러면 크기 코사인 세타니까 루트 18 곱하기 루트 18 그 다음에 14분의 13 그러니까 26만 이게 첫 번째 풀이지.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건축을 한번 해봤어. 그럼 내가 좀 추가를 하자면 성분을 한번 해볼게. 성분이 훨씬 쉬워. 봐봐. 우리 성분 쓰려면 뭐가 돼야 돼? 시점이 원점으로 잡아야 되지? 그러면 지금 묻는 게 요 벡터란 말이야. 이 벡터, 요 벡터야. 그럼 애초에 그냥 시점 여기를 원점 잡아버리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성분을 이용할 때도 뭐 내 맘대로 해도 되는데 두 번째 풀이는 어차피 시점을 원점을 할 거니까 저게 꼭지점은 여기를 왜냐면 우리가 벡터 시점이 여기니까 정삼각형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지 이렇게. 그럴 때 지금 문제가 두 개 벡터를 내적할 거니까 이걸 내적할 거지. 그럼 나 뭐 말하는데 이거에 이 점에 좌표 말면 끝나지? 좌표 찍어볼게 얘들아. 지금 요게 길이가 6자리니까 요거는 3이야. 그럼 요게 1대 2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1, 얼마가 돼? 요 길이는 아까 전에 3루트 3이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3루트 3. 그치?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루트 3. 됐니? 이게 바로 성분이잖아. 시점을 원점으로 잡았을 때. 그럼 뭐 해주면 돼? 되죠? 이거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이거 곱하면 얼마? 플러스 20. 답이 변화하잖아. 이렇게. 그지? 오히려 복잡한 문제일수록 성분이 훨씬 편하다고. 내가 전번에 한번 얘기했지? 그러니까 다양하게 연습을 해봐야 돼. 정의로 풀 수도 있고 성분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막 기하적이라도 편할 수도 있어. 수선이 말이 딱 보일 때가 있단 말이지. 그때는 또 글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오는 거야. 풀이도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12번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만만치 않단 말이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성분을 좀 이용해서 지금 한 변의 4짜리 정사각형 여기다 정삼각형 붙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정삼각형 계속 붙인 거야. 이렇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BC 이거지. 이거하고 지금 A2를 내적하래. A2 얘를 내적하는 거야. 내가 여기다 좌표축 이렇게 해본 한번. 그러면 여기를 내가 좌표축으로 원점을 삼하고 이렇게 좌표축을 이렇게 볼게. 그럴 때 지금 문제가 묻는 게 이 벡터하고 이 벡터의 내적의 결과가 뭐가 되겠냐 이거잖아.
문제가 묻는 게 뭐지? A, B, C하고 A, E니까 맞지? A, B, C. 그러면 BC 벡터의 성분을 내고 BC 벡터의 성분. 얘는 이 점만 찍어내면 되죠. 얼마지? 얘가 4,0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4,0이 되겠네. 그치? BC 벡터는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지. A 벡터의 성분을 구해볼까? 그럼 얘는 시점에 지금 원점이 아니지? 그리고 벡터의 뺄셈을 이용한다고 그랬어. 우리 어떻게 바꿔야 돼? 원점이니까 이걸로 바꿔야 돼. 벡터의 뺄셈을 이용해서, 그지? 그러면 요점의 좌표를 찍어내야 돼. 요점의 좌표가 어디냐면은 X좌표 봅시다. 요게 지금 4지. 길이가 4고 그 다음에 요 한 변에게 4니까 요게 4야. 그럼 높이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그럼 절반하면 2가 될 거거든? 1대 루트 3이거든? 여기가 2 루트 3이야. 요 간격이 2 루트 3이 돼줘야 돼. 정삼각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 이점의 지금 좌표가 뭐가 되냐면 이점의 좌표를 한번 찍어볼게. 이점의 좌표는 4 플러스 2 루트 3 콤마. 그 다음에 y좌표는 요놈이 되니까 2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a점의 좌표도 한번 찍어보면 a점의 좌표는 요것만 사지. 그러면 좀 봅시다. 이 벡터의 성분 구해볼 거야. 5e 마이너스 5a지. 얘에서 얘를 빼줘야 돼. x 성분끼리. 그러면 여기 뭐가 되냐면 4 플러스 2 루트 3. 그렇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되니? A 벡터의 성분 구했어. 끝났잖아. 성분 구하면 끝난 거 아니니? 이제 뭐 해주면 돼? 얘하고 얘를 내적하래. 요게 바로 뭐냐면 A 벡터의 성분이야. 그러면 요 놈과 지금 요 놈 내적하라 이랬으니까 요거 곱한 거 플러스 요거 곱한 거지. 그러면 정답은 뭐 얘를 곱하는 거나 0이니까 16에다가 8 루트 4. 요게 정답이지. 조금 뭔가 인데 정유례수는 잘 안 되면 항상 뭐로 가자? 성분으로 가자.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삼각형 ABC가 있고 지금 얘가 스몰 A, 얘가 스몰 A, 그 다음에 얘가 스몰 B. 그런데 같은 크기들이 나와있네. 요 크기가 현재 4고 요 크기가 현재 3이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조건이 나와있는데 이거지. 이게 결정적인 조건이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거 있지. 크기 제곱은 자기 자신 대적이다. 그걸 이용할 거지, 전개식. 그래서 이거 봅시다. 크기 제곱해볼게. 이거의 제곱은 49인데 크기 제곱을 하면은 자기 자신 내적이니까 그 전개식을 반드시 파는 다이렉트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마이너스 4배의 A 내적 B 이렇게 여기 나와주면 가장 이상적이지. 되겠니? 크기 제곱, 양배를 제곱한 거 제곱을 하면은 자기 자신 내적입니다. 그러니까 요 놈을 내적한 거지, 자기 자신을 2번. 그럼 분배 법칙을 사용했을 때 요게 나오겠지.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힌트가 여기 나와 있고 이것도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지금 4니까 16, 64. 그 다음에 굳이 마이너스 4배의 A 내적 B. 여기서 우리가 내적의 결과를 알 수 있어. 73에서 49를 빼면 33. 4분의 30. 숫자 뭐예요? 잠깐만, 잘못 본 것 같은데. 아, 24지. 됐어. 6. 그렇지. 내적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지금 문제는 뭘 구하는 거냐면 면적 구하라 이거지? 면적. 그러면
한번 찍어봅시다. 내적 결과 알고 있으니까 우리 뭘 할 수 있지? 요 게임각의 각을 할 수 있지. 요 세타라고 하면은 우리 내적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6은 크기 코사인 세타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뭐냐면 2분의 1이다. 이거 잡아야지. 그러니까 세타가 몇 도냐면은 60도가 되겠어. 60도. 그러면 지금 문제는 ABC 면적 구하라 이랬으니까 면적은 최종적으로 구변과 끼인각 구조지. 2분의 1에 4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세타야. 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지금 60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놈이 2분의 루트 3, 3루트 3. 그러니까 정답은 3루트 3. 딱 내 심지어가 요 정도 수준이야? 요 정도 수준 될 것이고, 물론 뭐 베이스를 좀 깔아주는 기본적인 문제도 막 들어가긴 해. 들어가긴 하는데 요즘 막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재작년 문제보다 작년이 어렵구만. 요즘 갑자기 붙죠. 기하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지. 첫 해는 되게 좋았는데 첫 해는 정말 쉽게 났거든. 이게 한인데 개정 과정 거치면서 기하 과목이 이제 소외받는 과목으로 전락되면서 첫 해는 되게 쉽게 났었는데 해마다 한 해 한 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면은 제가 무너지는 점수 나와. 그래서 오늘 틀린 것도 다 한번 집중을 해보고, 기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진도 나갈게. 이 책. 오늘 직선의 방정식 할 거지. 여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지.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벡터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 고민해보면 원래 목적이 뭐냐면 이거야.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였어.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 때문에 원래 우리가 벡터를 배우단 말이지. 왜냐면 우리가 일단 평면에서 2차원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그때는 뭐가 필요했지? 직선이 결정이 되려면 한 점과 기울기 필요했잖아. 그럼 3차원 공간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거. 물론 한 점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2차원 평면에서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 있지.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 그게 바로 벡터야.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가는지. 그래서 뭐냐면 원래 그 공간 벡터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좀 어렵다고 학생들이 막 그래가지고 그걸 뺐단 말이지. 그걸 빼면서 직선의 방정식도 같이 없어졌어. 벡터 방정식이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사라져가지고 지금은 그냥, 왜냐면 지금 남아있는 건 2차원밖에 안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수학 상세 벡터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게 더 편하단 말이지. 익숙하고. 그래서 참 이게 이상해 여기가. 별도로 배우는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갑자기 중요도가 확 축소가 돼버렸어. 직선의 방정식으로 또 수가 있다 보니까. 한번 볼게. 그래서 우리 146페이지인데 원래 필요성은 3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거였지. 그래서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오늘 배우겠지만 방향 벡터라고 하거든. 방향, 그러니까 기울기지. 기울어진 정도. 방향을 나타내는 거지. 딱 한 점 지나고 어느 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직선이.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146페이지 한번 가보면 첫 번째.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향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돼 있지?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야. 얘는 뭐냐면 한 점이 주어져. 이렇게 하나의 한 점을 지나면서 그 다음에 방향 벡터. 방향 벡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직선이 뻗어나가는 방향이지. 어떠한 A점을 지나는 직선 L이 있어. 그럼 얘랑 평행이 되는 벡터가 있겠지. 시점을 내가 원점으로 잡았을 때. 걔를 U벡터라고 해볼게. U벡터. 그러면 무슨 관계겠지? 내가 지금 구할 게 뭐냐면 이 한 점을 지나면서
요 방향 벡터, 요 방향과 평행인 이러한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을 지나는 무수히만 점들이 있겠지? 그 중에서 한 점 골라잡아서 내가 P라고 하면은 얘가 X, Y라고 잡을게. 그런데 내가 지금 구할 게 뭐냐면 요 AP 벡터 얘하고 우선 얘는 무슨 관계입니까? 네, 직선상의 P를 잡았어. 그러면 요 AP 벡터하고 요 방향을 나타내는 U 벡터하고 평행 관계 있지?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AP 벡터는 이 U 벡터하고 평행이야. 즉 실수배 관계에 있어야 되겠어. 실수배. 실수배. 이게 출발점이야.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 벡터의 뺄셈을 이용해서 얘를 내가 시점 원점을 갖고 OP-5가 되겠지. 내가 K의 U 벡터가 되겠지. 그럴 때 우리가 편의상 요 벡터를 스몰 a라고 잡고 그 다음 요 벡터를 스몰 p라고 이름 붙여볼게. 그러면 어떤 관계식이 등장하냐면 이러한 관계식이 등장해. P벡터는 스몰 a 그 다음에 플러스의 k의 u 이러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우리 거기 책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얘기지. 방향 벡터가 주어졌을 때 직선 L 위에 있는 어떤 P를 잡았을 때 요 AP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온 내용이야. 첫 번째 박스에 그게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얘를 이제 성분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다 이거야. 성분. 요 A점에 잡혀. 얘는 뭐 주어지겠지. 한 점을 지라는 거니까. 얘를 모르니까 얘는 주어질 거야. X1, Y1이 있고 내가 P는 X, Y로 잡았어. 여기다 그냥 팁을 한 거지. 첫 번째는 첫 번째 박스에 나와 있는 방향식을 이용해서 표현한 거고 두 번째가 하는 뭐냐면 성분을 이용해서 두 번째는 성분 여기다가 성분만 투입한 거지. 그럼 여기서 스몰 P 벡터 성분 X, Y지 얘는 U 벡터의 성분이 안 나오겠네. 얘를 U1, U2라고 이름 붙여. 우리 책에도 보려면 문자를 통식해야 되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U 벡터의 성분을 내가 U1, U2라고 했어.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X1, Y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K의 U1, U2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 우리 성분으로 계산해주면 X1 더하기 K의 U1 Y1 더하기 K의 U2 이게 되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X하고 Y다. 여기서 우리가 X가 이렇게 돼야 되겠고 Y가 얘가 돼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등식 하나 만들면은 X가 X1 플러스 K의 U1이고 그 다음에 Y가 뭐니까 Y가 Y1 그 다음에 K의 U2 이렇게 되니까 요 K는 어차피 어떤 상수라는 거지. 실수배니까. 그래서 얘를 넘긴 다음에 얘로 나눠볼게. 따라서 X-X1을 한 다음에 U1을 나눈 거지. 얘가 바로 K 아니니? 얘 쭉 넘긴 다음에 U1 나왔어. K지. 얘는 여기서도 갈 수 있지. 얘 넘어가면 Y-Y1분의 U2가 되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 거기 나오는. 그래서 오늘 얘를 암기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벡터에서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졌어.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 성분으로 주어지면 여기다가 틱하면 돼. 방향 벡터 분해. 항상 공식 모양 어떻게 되면 분모 같은 거 있고 분모의 방향 벡터 분해 X-X1, Y-1 얘만 적으면 된다는 거지. 요거는 좀 기억하자. 뭐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은 뭐 학교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그냥 학교 시험은 되게 간단하게 나와. 그냥 한 점 던져주고 방향 벡터 던져준 다음에 이제 직선 구하라 이런 식으로. 조심할 거 있어. 조심할 거는 문제와 관련해서 조심할 거는 실제로 문제 한번 볼게. 내신과 관련해서는 조금 함정판 포인트가 뭐냐면 필수예제 16번에 1번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우리가 와 얘를 우리가 이제 표준형이라고 딱 삼았을 때 항상 우리가 뭐냐면 여기가 항상 1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다는 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 알겠니? 여기가 양수지. X하고 Y 벡터가 양수 1로 고정이 돼 있다. 그걸 신경 써야 되고
지금 16번에 1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4분의 x 마이너스 2 3분의 1 마이너스 y지. 얘하고 평행하대. 그럼 요 직선하고 평행하다는 얘기는 뭐가 같은 거지? 우리 일반적으로 직선에서 기울기 같다는 거지. 기울기 같다는 거는 여기서는 방향 벡터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서의 방향 벡터의 성분이 4,3이니 이게 아니라고. 여기가 반드시 1로 했을 때 얘기니까 얘를 어떻게 바꾸냐? 뒤집어줘야지. y 마이너스 1로 바꾸면 마삼이 되겠지. 내신은 얍삽하게 바꾸는 포인트가 요거밖에 없어. 거의 기본형 얘로 바꿨을 때, 그러면 이거의 성분이, 방향 벡터의 성분이 뭐가 되냐? 이 벡터의 성분이 4, 마이너스 3이 된다 이거지. 그럼 얘랑 평행하다는 얘기잖아. 평행하니까 방향 벡터가 다운되지. 그러니까 방향 벡터가 4, 마이너스 3이고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점 2,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 구하라 이거지. 방향 벡터가 요놈이면서 점 어디에 지난다? 2, 마3을 지난다. 그럼 여기다 투입하고 끝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분모에는 방향 벡터 그러니까 4하고 여기 마이너스 3 들어가지고 있고, x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이런 값이지. 그거만 좀 신경 쓰자. 항상 여기 뭐가 된다? 1이 돼야 돼. 이렇게 마이너스 음수로 바꿨을 때는 방향 벡터를 수정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앞서서 어디 2번 했지. 한 점과 방향 벡터의 성분이 주어졌을 때 반드시 암기하자 했고, 이제는 뭐냐면 두 점이 주어졌을 때야. 이거 봐봐. 예를 들어서 요 한 점이 있고 여기 다른 점 B점이 주어졌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그 직선을 구하래. 그렇지. 그러면 나는 뭘 구하면 되니? 한 점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방향 벡터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니? 방향 벡터 기울기가 비슷해 얘들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A 벡터, 만약에 여기 B점이라고 하면은 이 A 벡터하고 지금 요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니까 요 U 벡터를 찾으면 되는데, 얘는 우리가 뭘 하면 돼? 이 벡터를 우리가 방향 벡터로 쓰면 되지. 이거의 성분. 그럼 우리가 성분 벡터 뺄셈을 이용하면 5B 마이너스 5A지? 그치? 그래서 거기 볼까? 살짝 이거밖에 없어. 147페이지 가보면 147페이지 가보면 두 점을 지날 때 공식이 나와 있는데, 공식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 분자는 동일하지. 우리가 근데 모르는 게 이거잖아. 방향 벡터를 모르는데, 방향 벡터가 바로 요러한 얘랑 평행한 벡터 요건데, 얘가 이 자체가 방향 벡터 아니니? 이 자체를 내가 방향 벡터로 쓰겠다는 거야. 즉, 요 A 벡터의 성분만 내가 잡아내면 되는 거지. 그럼 뒤에서 앞으로 오니까 5B 마이너스 5A. 네, 그래서 x2 마이너스 x1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벡터의 뺄셈 때문에 나오는 얘기지. 요거만 조금 바꾸면 되겠지. y2 마이너스 y1 x y 마이너스 y1 공식이 이렇게 좀 수정이 된다 이거. 그러니까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분자는 다 똑같고 분모만 요 방향을 모르는 상태인데 요거를 찾기 위한 거지. 얘도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 것이고, 그 다음 법선 벡터는 좀 이따 말해볼게. 그래서 우선 문제 한번 봅시다. 필수 예제 16번에 1번을 했고 2번은 볼까? 2번 가보면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평행하고 2,0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얘가 이런 게 봐봐. 이거 당연히 우리 수원으로 풀지 않니? 두 점 지나는 직선의 평행 기울기 찾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잖아. 이게 시험에 나오겠니? 그래서 이게 직선이 예전에 비해서 중요도가 훅 떨어졌어. 요즘은 막 나와봤자 한 문제? 막 이렇게 안 나와. 왜냐면 다 직선을 풀잖아 학생들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3차원에서의 그것만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걸 빼버리면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미 직선이는 아주 좋은 게 있는데, 우리 2차원 하는 게 있는데 그걸 굳이 또 왜 벡터로 해? 그치? 그러니까 이게 딱 여기는 당연히 그거야. 이제는 우리가 하던 그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도 이해해 볼 수 있다. 그 정도만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중요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실시험도 거의 보면 이제 한 문제 거의 막 내적에서만 집중포화 거의 뭐 많이 나오고 4개 거의밖에 없는 거야. 그치? 여기는 별로 4개 없지. 근데 봐봐 2번은 우리가 이제 물론 수학 상의 방법으로 해도 돼. 그치? 기울기 알고 그 다음에 기울기하고 한정 공식 투입하면 끝나잖아. 근데 우리가 굳이 열심히 외웠던 이거 한번 여기다 한번 투입을 해볼게. 여기다 해도 되나? 지금 마이너스 2,5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2,4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먼저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하고 이거에 우선 기울기만 찾아봅시다. 방향부터. 그럼 얼마가 되냐면 얘에서 옆에 쓰니까 얼마니? 3. 그렇지? 얘에서 옆에 얼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한 점이 어디냐면 2,0이지?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 끝났잖아. 그러니까 방향 벡터만 찾으면 되는데 방향 벡터는 한 방향으로 잘 빼면 되지. 지금 여기 분모 부분만 조금 신경 쓰면 된다. 그 다음에 필수예제 17번인데 법선 벡터에 관한 내용인데 법선 벡터도 우리가 한 점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 구할 때 기울기분 마이너스 1로 했지? 그게 훨씬 좋지? 그게 훨씬 좋아. 근데 걔를 굳이 이제 벡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거고 우리 앞으로 와봅시다. 147페이지. 법선 벡터란 말이야. 법선 벡터라고 하는 건 뭐냐? 봐봐. 한번 읽어볼게. 147페이지 보면은 점 A를 지나고 0벡터가 아닌 벡터 N의 수직인 직선 L이지. 내가 어떤 직선을 구할 건데 얘가 L이야. 근데 나와 있는 게 평행한 벡터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수직인 벡터 얘를 N 벡터라고 해 보통. 얘를 법선 벡터라고 하지. 얘랑 수직이 되는 직선 내가 요 직선 L 구할 거야. 요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얘랑 평행한 방향 벡터가 주어진 게 아니라 거꾸로 얘랑 수직이 되는 벡터가 주어졌을 경우지. 이렇게. 그럼 왜 벡터가 수직이잖아. 벡터가 수직이면 뭐가 떠오르니? 벡터의 수직은 내적 이형 걔가 떠올라야지. 그렇지? 그래서 한 점이 주어질 거야. 요점 A점이라고 해볼게. A점을 지나면서 요 M 벡터의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요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 얘를 P라고 잡아볼게. 그때 이 점을 스몰 a라고 잡고 그 다음에 얘를 스몰 p라고 벡터를 잡아보자고. 그럼 우리가 이제 요 AP 벡터하고 수직이지? 이 AP 벡터하고 M 벡터가 지금 수직이야. 그러면 우리가 벡터 뺄셈을 이용하면 얘는 OP-5A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P 스몰 p 마이너스 스몰 a 얘랑 수직이니까 이 M 벡터가 수직이니까 두 벡터가 수직이라는 얘기는 내적이 0이 된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이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지. 내적하면 0이 된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식이 그 얘기야. 그렇지? 거기 박스 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지. 이게 벡터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얘가 이제 성분으로 주었을 때야. 얘는 그냥 우리가 벡터로 이해한 거고 성분으로 주었을 때 그러면 얘도 한번 똑같이 유도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 요 점의 좌표를 x1, y1 그다음에 p점의 좌표를 x, y 그 다음에 요 m벡터의 성분 우리 책에서 뭐였지? a, b로 했네. m벡터의 성분이 요 m벡터의 성분이 a, b야. 그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 첫 번째 우리가 요거를 유도해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성분으로 이해를 해보자면은 P에서 A를 뺐어. 여기서 A를 뺐으니까 얘는 성분이 뭐가 되냐면 X 마이너스 X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Y가 되게 되겠지. 이게 스몰 P 마이너스 A 얘랑 M 벡터를 내적한 거지. A, B 내적을 해봅시다. 그럼 X 성분끼리 그 다음에 Y 성분끼리 A의 X 마이너스 X1 그
그러면 b의 y 마이너스 y 0이 된다 이거지. 이게 바로 나와 있는 거기 두 번째 하는 공식이야. 그런데 얘는 그냥 법선 벡터만큼은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를 암기한 것보다도 얘 한번 전개해볼게 내가. 요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얘를 전개하면 어떤 모양이 나와? 전개하면 ax, by 그 다음에 어쩌고 이런 형태 나오지? 이 전개해봐. ax, by 그 다음에 얘 전개했을 때 어쩌고 뭐 나오겠지? 얘는 관심 없어. 그렇지. 항상 우리가 법선 벡터 문제가 나오잖아 얘들아. 그럼 법선 벡터의 성분이 주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바로 밑에 얘를 볼게. 실제 이제 고등학생들이 많이 푸는 실전적인 방식은 이거지. 거기 바로 얘 마이너스 1,3은 얘를 지나고 거기 바로 밑에 얘가 있지. 그 다음에 법선 벡터의 성분이 뭐가 있는데 2,1이야. 그렇지. 이럴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이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항상 법선 벡터의 형태가 어떻게 나온다고? 이런 형태가 나오게 돼 있어.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스몰 a고 이거 스몰이지. 2x 플러스 1y. 일단 얘만 모르니까 C라고 잡는 거야. 이거야.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돼. 바로 잡은 다음에 이 C값 구하라고 이거 하나 알려준 거지. 이 점 여기 대입하면 되지. 이렇게. C값 바로 나오지. 마이너스 3이라니까 C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지. 법선은 얘가 우리가 친숙한 형태 아니니? 무슨 형태니? 내가 이걸 C라고 잡으면 일반형이지. 우리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잖아. 그래서 법선 벡터는 항상 이제 일반형을 떠올리면 돼. 일반. 법선 벡터 성분 나왔어. 아 그러면 a, b라고 주었어. 그럼 ax 플러스 by 이렇게 잡는 거. 요거만 보시면 끝난다. 요게 이제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푸는 실전 방식이고 여기다 투입해도 돼. 여기다 투입해도 돼. 좀 암기하기 힘들면은 본인이 선택을 해줘야 돼. 아, 나는 이거 확실히 외울 수 있어? 그럼 이걸로 하고. 아니면 법선 벡터가 일반형이다. 일반형과 구조가 비슷하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할 테고. 그러면 필수예제 17번 가봅시다. 필수예제 17번을 본다면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거지. 17번. 3, 마이를 지나면서 지금 얘한테요. 봐봐.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3,2를 지나면서 얘의 수직이래. 그러면 2의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해야지. 바꾸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1로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딴 게 아니니. 그렇죠. 그러면 요 직선의 방향 벡터 성분 뭐가 되니? 2, 마이너스 1이지. 요 직선의 방향 벡터 얘한테 수직이 된대. 그러면 요게 요놈에는 뭐가 되는 거지? 그 법석 벡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치? 따라서 요게 법석 벡터 역할을 하니까 2x 마이너스 y 이렇게 시작이 되겠지. 다시 한번 봐. 이거 해석을 해봐. 요점 지나면서 요 직선의 수직이 되고 싶대. 그럼 요게 성분이 2, 마이너스잖아. 만약에 요 벡터가 요 벡터만 이런 방향 온다는 거. 그럼 이거의 수직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요 u 벡터가 내가 구하려고 하는 벡터의 법선 벡터 역할을 하잖아. 수직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보자마자 2x 마이너스 y 이렇게 시작하고 요 c만 구해주면 다 된다는 거야. 얘가 마3, 1을 치니까 마3 2집어넣으면 돼. 그럼 마이너스 10 될 거고 빼기 2 플러스 c가 여기니까 c 값이 8이 되겠지. 얘만 투입해주면 다 나오지. 이게 별로 내용이 없지, 그지? 그러니까 딱 나오면 한 문제밖에 안 나와. 이게 학생들이 그냥 100이면 100 다 수학 사에서 배웠던 방식으로 막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어. 옛날랑 다르게. 그 다음에 15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근데 얘는 좀 의미가 있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야. 요거 있지.
얘는 우리 수학상에 배웠던 방식으로 해결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나오면 얘가 잘 나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봐봐. 이걸 좀 개념을 좀 얘기를 하자면 두 개의 직선이 있어. 좌표 평면에 L이라는 직선하고 M이라는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L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M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가. 이게 L이고 이게 M이야. 그랬을 때 두 직선이로 각도 세타지. 요 각의 크기를 구할 거거든. 요거를 구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 다양해. 벡터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도 있고 나중에 미적분을 가면은 삼각하면서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볼 수도 있어.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기하의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면은 봅시다. 지금 얘하고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거지. 그치? 각의 크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구하겠다는 거지. 우선 요 직선 L, L하고 평행한 벡터. 그러니까 요 직선 L의 방향 벡터지. 직선 L의 방향 벡터가 있겠지, 얘들아. 걔를 우리 책에서 뭐라고 했니? 요 U 벡터라고 했어. 그 다음에 요 직선 M하고 평행한 벡터도 있겠지. 방향 벡터. 얘를 V 벡터. 이렇게 이름 붙였어. 그러면 요 두 개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랑 얘랑 당연히 같겠지. 평행하니까. 각각 평행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방향 벡터만 따와가지고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을 구한다는 얘기야. 네. 지금 얘네들은 뭐 성분이 지금 원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방향 벡터만 잡아내면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지. 내적을 이용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우리가 이제 봐봐. 코사인 세타는 뭐였니? 크기 분의 내적이었지?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세타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볼게. 실제로 그거에 관한 내용이 되게 복잡하게 막 써있는 거야. 실제로 하나만 해볼게. 필수의 제 18번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적용시키는 훈련을 해볼 건데 L이라고 하는 직선 봅시다. L이라고 하는 직선이 지금 뭐냐면 2분의 x 마이너스 3 이게 돼 있고 여기가 1분의 y 빼기 1이지. 그럼 요 놈의 방향 벡터의 성분 끄집어내 볼게. 여기 1로 돼 있지? 문제 없고. 그래서 요거의 방향 벡터를 U 벡터라고 하면 요거의 성분은 2,1이 된다. 분모 가져와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M 봅시다. M이라고 하는 직선 A분의 x 플러스 5에다가 여기가 얘 마이너스로 바꿔야 되지? 그 다음에 y 빼기 이렇게 해야 되겠지? 항상 양수되게끔 만들어주고 요거의 방향 벡터를 v 벡터라고 하면 얘는 성분이 뭐가 된다? a,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지. 그럴 때 지금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야. 그러면 코사인은 45도가 나왔대. 크기분의 내적이잖아 우리가. 이제 크기. 요 U 벡터의 크기, 그다음에 V 벡터의 크기 곱하기 내적. 크기는 얘들 어떻게 구하니? 성분이 나왔을 때 크기는 뭐와 같다? 원점에서의 거리. 원점에서 거리.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 0,0에서의 요거 거리니까 루트 5. 얘는 루트의 a 제곱에 플러스 1 이러면 될 것이고. 내적합시다. 내적은 x분의 y분끼리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지. 2a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a값 구할 수 있잖아. 여기다 내 절대값을 붙이는 게 이유는 혹시나 얘가 양수 나와야 되니까 절대값을 반드시 붙여줘야 되고. 그럼 얘가 얼마냐면은 2분의 2p이지. 양변 제곱합시다. 양변 제곱하면은 2분의 여기 5의 a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2a 마이너스 1의 제곱 a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어. 그래서 2에다가 4a 제곱에 4a 플러스 5a 제곱 플러스 8이니까 3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3. 그럼 1, 3에 3이 9일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a 값이 지금 문제가 뭐 주고 하라 이거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 하나 나오고
개 나오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꼴 수 있다. 오히려 단순하게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 문제보다도 요거가 잘 나와. 왜냐면 얘는 수학상 방식으로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유제들 한번 다 해보고. 그래서 두 직선이동 가게 크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거기 다시 한번 앞으로 와서 우리 152페이지에 가보면 두 직선이 평행 수직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어떤 두 직선이 평행이다, 수직이다 판단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방향 벡터만 따와가지고 걔네끼리 수직이 되면 수직인 거고, 걔네끼리 평행이 되면 평행이 되는 거고, 그지? 그런 식으로 판단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필수의 19번 가봅시다. 직선 L 얘하고 직선 M이 서로 평행하다. 평행하면 뭐가 떠올라? 실수배. 평행은 실수배. 수직이면 내적이요. 거의 동의어같이. 다시 한번 평행이면 실수배. 수직이면 내적이요. 동의어처럼. 그러면 내가 지금 각각의 방향 벡터만 따오겠다 이거야. 지금 얘는 1분의 x 플러스 4 이렇게 적어있고 얘 마이너스 1로 바꿔야 되지. y 빼기 1로 이렇게 바꿔줘야지. 요거의 방향 벡터의 성분을 한번 적어볼게. 얘는 1, 마이너스 2다. 부분만 따면 되지. 그 다음에 M 직선도 해볼게. 지금 얘 마이너스 2에 x 빼기 3 A에 x, y 빼기 1 그렇지. 됐고 그러면 요거의 성분 V 벡터 마이너스 2, A가 되지. 이렇게 각각의 성분을 내가 가져왔어. 그 다음에 N도 있구나. N은 지금 얘 마이너스 1로 바꾸면 X 빼기고 얘는 B분의 Y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W 그럼 마이너스 1, B가 되지. 성분만 싹 가져왔어 내가. 그럼 봅시다. 직선 L 얘가 얘하고는 평행이다 이랬어. 평행이니까 실수배우가 있어야 돼. 따라서 우리가 요 1, 마이너스 2지 얘를 실수배우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2, A 그렇지. 그럼 봐봐. 얘 K가 얼마 돼야 되니?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2분의 1 돼야 되겠지?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래서 K 대신 마이너스 2분의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뭐가 되면 1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A 요거지. 얘가 지금 이게 돼야 되니까 A 값은 4가 되지. 맞지? 그러니까 4 이렇게 하나 구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로 수직이야. 수직이면은 내적경이지. 그래서 얘하고 얘가 수직이 된대. 그럼 내적끼리요. 첫 번째 구했고 요거 내적합시다. 그러면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마이너스 2P지 0이 돼야 되겠어. B의 값은 마이너스 1분의 1 그렇지.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지금 A, B 모두 구했지. 두 개 더하면 2분의 7. 그 다음에 원 한번 볼까? 원 간단히 볼게. 원도 봐봐. 문제 딱 한 문제밖에 없어. 원도 우리가 수학상에서 다 했잖아. 그게 아주 좋은 방식으로. 원래 이것도 구에서 의미가 있거든. 구의 방정식으로 벡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또 날리면서 실제로는 원이 남았는데 원을 우리가 벡터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고 문제도 한 문제밖에 없지 얘들아. 거기 15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우리 원의 정의가 뭐였냐면은 하나의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여기 어떠한 A점이 있어. 얘가 이제 원의 중심이 될 거고 여기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원이 있는 점을 P라고 하면은 이 AP 벡터의
벡터로 이해하자면 이 AP 벡터에 뭐가 일정하다는 거니? 크기가 항상 고정돼 있다 이 얘기잖아. 그렇지 않니? 벡터로 굳이 이해하자면 여기 중심에 A라고 했을 때 어떻게 원 위로 움직이는 어떤 필요한 점이야. 그러면 A 벡터의 크기는 항상 뭐로 일정해? 반지름으로 일정하겠지. 그게 바로 원의 정의지. 그래서 우리가 원의 정의를 한번 써보자면 뭐 AP 벡터의 크기가 반지름으로 일정하다. 이게 이제 원의 정의인 거지. A 벡터 크기. 그럼 우리가 이제 크기 제곱은 뭐 같다고 했어? 자기 자신 내적이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따가 하겠지만은 뭐 이렇게 형태를 나타낼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얘를 내 성분으로 표현해볼게. 성분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좌표축이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여기 A점을 나타내려고 얘를 스몰 A 벡터, 얘를 스몰 P 벡터 이렇게 적읍시다. 그러면 얘는 벡터의 뺄셈에 의하면 스몰 P 마이너스 스몰 A 요거의 크기가 알로 일정하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걸 해볼까? 크기 제곱이지. 이거를 제곱했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내적한 거지. 이거 내적의 이놈이지. 그렇지 않니? 이걸 한번 해볼게. 성분으로 주었으니까 지금 만약에 요 점은 주어질 거야. x1, y1 성분. 요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이거 이게 구할 거고 우리가. 그러면 요 성분은 뭐가 되냐면 P에서 A를 뺐어.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 이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지.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 이게 되겠지. 그래서 성분으로 내적하는 거니까 요거 곱한 거에서 요거 곱한 거. 그래서 x 마이너스 x1의 제곱 y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놈에 뭐가 된다? 아래 제곱이 된다. 우리가 열심히 했던 원의 방정식 딱 이 안이니. 그치? 벡터로도 이렇게 증명이 가능하다 이거지. 우리가 기존에 하던 거. 근데 당연히 수학상 하는 것이 편하지. 굳이 막 이렇게 어렵게 막 이렇게 해서 하는 원의 방정식 우리 열심히 했잖아. 중심하고 반지름 그냥 표준형에 넣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시험에 낼 이유가 없지. 당연히 원으로 간단 말이야. 우리 수학상 했던 방식대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해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자는 얘기고. 한 문제 나와 있는 거 그거만 보고 오늘 지금 목표치 진도는 딱 여기까지고, 여기까지가 벡터 끝이야. 벡터 끝이고 이제 다음 시간 공간동 좌표 이거만 하면 이제 뭐 기가 끝이지. 그래서 내가 벡터 기하 내신 대비할 때 중간 대비할 때 딱 2번으로 끝낼까 생각 중입니다. 두 번만 해도 충분하겠지. 한 번 했으니까. 그때 뭐 할 거냐면 저는 교과서 문제 풀이하고 물론 개념도 살짝 하긴 할 거야. 범위가 되게 조금씩이기 때문에 뭐 여러 번 할 필요 없어. 딱 2번만에 할 수 있어. 딱 할 수 있으니까 중간 대비 딱 2번, 기반 대비 2번 이렇게 2번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 필수에 20번 가봅시다. 자, 구점 A, B에 대해서 이게 뭘 의미할까? AP하고 BP가 내적형이야. 수직이지 수직. 이거 자체방정식인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원을 배울 때 우리가 처음에 뭘 배우냐면 그거 배우지 않니? 지름의 양끝점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 엄청 많이 나왔지. 그렇지 않니? 원 배울 때 지름의 양끝점 여기를 x1, y1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점을 x2, y2가 이렇게. 그랬을 때 지름의 양끝점에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 구하시면 되게 많이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찍어? 먼저 중점 구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구해가지고 투입했잖아. 그렇죠? 근데 얘를 자체 방정식으로 할 수도 있어. 그게 문제에 잘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때문에 그래. 이 벡터하고 연관성이 좀 있어서. 왜냐면 얘는 지금 고정된 점이고 어떤 필요한 점이 막 움직이는데 자체 방정식 구할 거야.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A점이라고 해볼게. A점에 지금 좌표가 y, 1이렇게. 그 다음에 B점의 좌표가 지금 1,4
P라는 점이 있어. P라는 점이 있는데 AP하고 BP를 내적했더니 P라는 점이 어디 있는데 얘하고 BP지. 얘를 내적을 했대. 내적이 0이야. 그럼 수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더 수직 관계 있다는 얘기지. 걔를 만족하는 요 P, 수많은 P라는 점이 있을 텐데 그 점들의 자치방정식 구하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봐봐. 이 P점 좌표는 요게 지금 내적이 0이니까 수직이 된다는 얘기지. 수직이 된다는 얘기인데 P점이 지금 뭐냐면 이 원 위를 어딘가 움직이고 있으면 다 그러잖아. 이 원주상에 있는 P라면 무조건 만족하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얘하고 얘를 지름의 양분수로 하는 원 위에 P가 있다면 항상 만족할 수밖에 없는 얘기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봐. AP하고 BP가 내적이 0이다.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점은 어디 있다? A점과 B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위에 그지? 있다면 항상 만족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도형의 둘레길이 구하라. 요 원에 원주 구하라 이 얘기지. 그치? 해석만 되면 끝난 거지 문제. 그렇지 않니? 그러면 지금 봐봐 거기 보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 되게 막 성분을 이용해서 열심히 이렇게 풀었는데 지름의 양끝점을 아는 원이라는 거가 파악이 됐으면 당연히 우리 수학상을 받는 거지. 중심 바로 잡고 반지름 찾는 그냥 넣으면 원이고. 이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거만 좀 이해하면 될까? 이게 뭐 왜 가치가 원이 나오는지만 이해하면 된다. 특히 내 뭐 시험 과정에서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복습 좀 봤다고 다시 한번 다 해보고 거기에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보면 오늘 한 것 중에서는 뭐 중직선이 좀 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향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라든지 좀 함정파는 부분 아까 다 얘기했지. 그런 것들은 숙제는 거기 밑에 유제들 싹 다 한번 해보고 연습 문제는 좀 여유가 되는 사람만 좀 했으면 좋겠고 스텝 1하고 스텝 2 정도까지 솔직히 뭐 이 정도도 못 미치는 문제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근데 신대빈은 아마 이렇게 할 거야. 그 학교별로 좀 그저 좀 달라. 왜냐면 각 학교별로 이제 출판사가 있다 보니까 그 중단원 대단원 위주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학교별로 따로 줄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5분 남았는데 뭐 개별 질문 있으면 질문해도 되고